네, 이번 시간은 33페이지 13번입니다. 사업계획 승인이죠. 옳은 것을 냈는데, 일단 우리가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원칙적으로는 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10만 제곱미터 이상은 시도지사, 인구가 50만 명 이상 시시장을 대도시시장이죠. 미만은 3특이광시장 원수입니다. 특자시, 특자도, 특별시, 광역시 시장 원수에게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말 했잖아요. 대지 조성 사업이든 주택이든 면적이 기준이다. 그랬더니 여기 시가 뭐냐? 이게 삼특이 광이다는 거예요. 시가. 그럼 결국은 여기도 똑같잖아요. 지금 몇 번 이야기하잖아요. 똑같죠? 똑같으니까 면적하고 관계없이 사업계획 승인 규모에 해당되면은 구청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고 삼특이 광한테 바로 가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면적에 관계없어요. 근데 예외적으로 국토장관한테 가는 게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찾아가라, 직접. 그래서 이게 이제 네 가지가 있죠. 첫 번째가 이제 사업주체가 국가이거나 주공일 때, LH공사. 사업주체가 국가다, 주공이다. 그러면 장관한테 바로 가야 돼요. 예, 뭘 하든 간에. 두 번째, 면적이 330만이죠. 이상의 도시개발이나 택지개발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거죠. 도시개발이나 택지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인데, 이걸 이제 장관이 고시를 했습니다. 국토장관이, 야, 내가 고시를 했으니까 내한테 사업계획 승인 받아라. 예, 요거죠. 자, 세 번째가 뭡니까? 수도권과 광역시 지역에 있는 사람에는 수도권이나 광역시 지역에는 어떤 지역 간의 불균형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 불균형을 해소해야 돼. 어떤 지역은 잘 발전되고 어떤 지역은 발전이 안 됩니다. 불균형 해소할 필요가 있겠죠. 또 지역 간에 서로 조정이 필요해요. 지역 간의 조정도 필요합니다. 그럼 해소도 해야 되고 조정이 필요해요. 그럴 때 또 장관이 나섭니다. 야, 안 되겠다. 내가 나설게. 장관이 고시를 합니다. 그 고시한 지역에서는 역시 장관한테 가요. 누가? 장관이 고시했기 때문에 장관한테 가는 거죠. 그 다음 네 번째입니다. 위탁관리, 특별히 이제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가 만들어진 거예요.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라는 것은 역시 이제 국지주지가 총지분의 50%를 초과해서 설립을 했습니다. 이번에. 예, 초과해서 설립한 법인입니다. 안 되겠다. 내가 차라리 법인을 하나 만들게. 예, 뭐 하기 위해서? 공공주택을 짓기 위해서입니다. 공공주택을 건설하려다. 그리고 공공주택이라는 것은 뭐예요? 공공분양과 공공임대가 있죠. 예, 두 가지가 있는데, 공공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 특별히 설립을 해버렸어요. 뭐를?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를 설립했네? 그럼 자산관리는 이제 주택공사가 맡고, 예, 아무튼, 예, 이렇게 해서 공공주택을 건설을 하겠다. 그럼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라는 것도 장관한테 가야 되는 거예요. 장관한테. 그래, 원칙은 시도사 대도시장과 삼특이 광시장 원수한테 이렇게 면적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장관한테 가야 되는 게 몇 개 있다? 4개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업계획 승인에 대한 규모는 얼마 이상이 될 때 사업계획 승인 받느냐? 신청 당시 규모를 말합니다. 예, 신청 당시 규모를 말하는 거죠. 그럼 주택은 단독이 있고 공동이 있어. 그죠? 그럼 단독에는 30호 이상이 원칙이에요.
예외적으로 50호 이상이 될 때 사업계획 승인, 공동택도 30세대 이상이 되면은 사업계획 승인 받는데 예외적으로 50세대 이상이 될 때 사업계획 승인 받는 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50호 이상이나 50세대 이상 될 때 사업계획 승인 받는 게 있다. 이게 뭐냐면은 공한 단정이란 말이죠. 그래서 공은 뭡니까? 공공택지에서 일단의 토지를 공급받는 경우 한옥, 그 다음에 단지형 다세대나 단지형 연립, 정비구역이죠. 정비구역인데 무슨 사업이죠? 스스로 주택을 정비하고 개량하고 보존하는 사업을 할 때죠. 무슨 구역에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구역, 주거환경 개선 사업, 개선 사업일 때 이거는 이제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정비구역인데 무슨 사업을 하기 위해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하기 위해서 무슨 방법으로? 자력 방법이죠.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거나 정비, 보존하는 방법을 할 때만 50세대 이상이 될 때 사업계획 승인 받습니다. 자, 아무튼 신청 당시 규모가 원칙적으로 30호 이상이나 30세대 이상이 될 때 사업계획 승인 받는데 단독주택은 공공택지에서 일단의 토지를 공급받는 경우 한옥은 50호 이상, 공동택은 단지형 다세대 단지형 연립일 때, 그 다음에 정비사업을 주거환경 개선 사업일 때 정비구역에서 스스로 자력개발 방식으로 할 때는 50세대 이상 될 때 사업계획 승인 받는다. 그 다음에 요거는 주택이잖아요. 대지는 10,000제곱미터 이상, 대지 조성사업은 1만 제곱미터 이상이 될 때 사업계획 승인을 받습니다. 신청 당시 규모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사업계획 승인 규모와 사업계획 승인을 누구한테 받느냐? 승인권자. 그래서 원칙과 예외가 있다. 원칙은 면적이고 예외는 장관.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기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꼭 여기서 하나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러 가자는 거예요. 사업계획 승인 신청할 때에 어떤 게 필요합니까? 소유권을 확보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청할 때. 그럼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여기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여기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신청을 한단 말이죠. 할 때 요건을 구비해야 된다고. 요건. 어떤 요건입니까? 그러니까 사업계획 승인 신청할 때 어떤 요건이냐? 원칙적으로요. 소유권을 갖고 있어야 돼. 해당 대지 소유권이 확보돼야 됩니다. 너 땅 가지고 있어? 예. 얼마 짓는데? 30세대 이상 짓습니다. 그러면 소유권 확보는 등기부 봅시다. 있네? 그러면 이제 신청할 때 그 요건이 구비됐다고 보는 겁니다. 근데 단, 국지주지는 제외됩니다. 국가, 지하철, 주택공사, 지방공사는 왜 제외됩니까? 토지 수용권 있잖아요. 토지 수용권. 토지 수용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죠. 뭐 하기 위해서? 국민주택을 건설하거나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대중사업을 할 때 토지 수용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땅 한 평 없어도 국가, 지하철, 주택공사, 지방공사는 땅 한 평 없어도 토지 수용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소유권 확보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땅을 확보하지 않아도 주택 건설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은 4사람밖에 없어. 국지주지. 국지주지는 토지 수용과 사용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제외되는 겁니다. 되겠어요? 그럼 나머지는 소유권 확보해야 돼. 그런데 소유권 확보하기 어려우면 뭐를 확보해라고 하고요? 매매계약서 등의 사용 권한을 확보해라는 거죠. 몇 프로? 100%죠. 아무 말이 없으면. 그렇죠? 그런데 특별히 이것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알박기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 번째가 뭐냐면 지구 단위 계획의 결정이 필요한 사업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정이 필요한 사업이다. 필요한 사업이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면 지구 단위 계획이 결정이 필요한 사업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요. 만약에 우리가 허허벌판에 아파트를 짓는다 그러면 뭘 설치해 줘야 돼요? 도로 만들어 줘야 되죠. 그 다음에 뭐죠? 상하수도 넣어 줘야 되죠. 상하수도. 그 다음에 여기다가 통신 설비 들어가죠. 통신. 그 다음에 전기, 가스. 전부 다 이제 간선시설 다 일일이 설치해 줘야 돼요. 이해됩니까? 무슨 벌판에? 허벌판에 아파트 건설하겠다. 그러면 이거는 사업계획 승인이 안 나옵니다.
허허벌판에는 안 놓는다고. 왜? 일일이 다 도로라든지 상하수도 다 넣어줘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아파트 이 사업계획 승인 요거 하나 때문에 도로, 상하수도, 통신, 전기, 가스 이게 더 들어가. 이게 더 들어가. 배보다 배꼽이 커. 그럼 어떤 재개발 사업을 하는데 재개발할 때 아파트는 50세대밖에 안 짓는데 이건 밀어서 도로 넣어줘야 되고 상하수도 넣어줘야 되고 전기, 통신 이게 더 들어간 돈이. 예? 그럼 사업 시행자가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하지. 제 말은요. 이게 인프라라고 소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인프라가 건설되는 게 돈이 더 들어가요. 여기서 나자빠 싶는 거야. 배보다 배꼽이 큰 거야. 아파트는 돈을 얼마 안 들어가요. 근데 실질적으로 도로 넓혀야 되잖아. 도로 넓혀야 되고 그 다음에 상하수도 들어가죠. 전기 들어가죠. 통신 들어가죠. 가스 설비 들어가죠. 지역 난방 들어가죠. 어떻게 하라고. 이 돈이 더 들어가는 걸. 그러니까 지구 단위 계획이 필요하다는 거는 뭐냐면 이쪽에 딱 플랜이 나와 있단 말입니다. 플랜이 나와 있어. 플랜이 나와가지고 여기는 전철역이 이미 딱 들어가기로 약정돼 있어. 예정돼 있어.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전철역 앞에 상가가 들어가기로 돼 있어. 아시겠어요? 여기는 이제 공원이 만들어진다네요. 공원이. 여기는 이제 학교가 들어가요. 학교가. 아시겠어요? 학교가 들어가고 여기 주택가가 형성되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내가 사업 시행자 같으면, 사업 주체 같으면은 이 땅을 내가 플랜이 나와 있는 상태니까 여기 있는 땅만 확보하면 되겠죠. 아파트 짓겠다. 여기 짓잖아. 누가 여기 짓나? 여기 짓나? 여기만 지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 지구 단위 계획의 결정이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땅이 다 허허벌판에 짓는 게 아니고 이렇게 플랜이 나와 있단 말입니다. 플랜이 나와 있을 때는 다 땅을 확보할 필요가 없잖아요. 예? 그럼 이 플랜 중에서 내가 사용 권한을 80%만 확보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요것만. 그죠? 예. 이거 어디가 정확하게 만들어질지 모르니까 이때는 80%만 확보해라. 뭐를? 사용 권한을 80% 이상을 확보를 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나머지는 뭐 해라고? 매도 청구 들어가라는 이야기죠. 항상 일정한 사용 권한을 확보했을 때 나머지는 매도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매도 청구. 나머지는요. 근데 이 나머지 매도 청구를 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 이때는. 예? 10년 전부터 뭐가? 지구 단위 계획이 결정이 이미 됐어.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이 이미 결정이 되고 10년 전부터 거주해왔단 말이죠. 그럼 10년 전부터 상속을 받았건 뭐 했든 간에 10년 전부터 거주를 해왔다. 거주했다는 것은 단지 거주만 한 게 아니라 그 부동산을 소유해서 취득하여 온 자. 상속받은 사람 포함됩니다. 온 자는 제외된다는 말입니다. 그럼 제외된다는 것은 뭐예요? 이 사람들은 뭐 매도 청구 못 한다는 말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이제 10년 전부터 기득권이 있기 때문에 못하고 나머지는 매도 청구해서 사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용 권한을 95% 이상을 확보했다, 이번에는. 그럼 이야기가 달라지죠? 그럼 나머지 몇 프로밖에 안 남았습니까? 5%죠? 그럼 전부가 되는 거예요, 전부. 이때는 이제 전부가 그 쪽수가 이제 많으면 유리합니다, 항상. 어떤 일이든지가 쪽수가 많아야 돼. 많으면 이제 그 판이 뒤바뀝니다. 80% 이상이 되면 나머지 매도 청구인데 이 쪽수가 많죠? 95% 확보한 거예요. 그러면 전부를 매도 청구가 가능하죠. 전부 해봤자 5%밖에 더 됩니까? 5%. 그죠? 전부 해봤자 뭐 전부가 아니고 이제 모두라고 하는데 이 모두라는 표현이 뭐예요? 이제 5%를 말하는 거예요. 예? 95% 확보했잖아요. 그럼 매도 청구 가능하다 이 말이죠.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사업계획 신청할 때의 요건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건설회사가 소유권을 확보했느냐? 못했어. 사용권을 확보했니? 못했어. 그럼 사용권이 80% 확보했니? 했어. 그럼 매도 청구해도 되는데 10년 전부터 지구단위 계획이 결정돼 갖고 취득하여 온 사람은 매도 청구 못해요. 그럼 이 사람마저도 할 수 있으려면 95% 이상을 확보해라는 얘기죠. 근데 이제 공동사업주체는 소유권이 95%인 거 아시죠? 공동사업주체. 예. 그러니까 만약에 조합하고 등록사업자 공동으로 공동을 할 때는 사용권은 안 됩니다. 그때는 소유권이 95% 됐을 때 나머지 매도 청구가 됩니다. 그건 나중에 우리가 또 문제 나오면 보기로 하고. 여기까지 보고 이제 문제를 대응해 보죠. 어떤 문제가 나오는가 보겠습니다.
쉽지 않아요. 1번 주택이나 대지종 사업으로서 10만 제곱미터 미만이다. 어디 갔습니까? 미만 여기 나왔죠.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 공부 딱 할 때 이게 특별시, 특자시, 특자도,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언제 하고 있어? 언제? 3특으로 묶었어요. 3특으로. 특별시, 특자시, 특자도 3특이 3서리특 3특 광역시 시장 운수 3특이 광시장 운수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특별시 또 나왔죠. 광역시 한 번 쉬고 특자시, 특자도죠. 특이 몇 개 나와? 3개 나오죠. 3특이 광시장 운수 이렇게 해야 됩니다. 맞죠? 예. 세대별 전용 면적이 32. 요거는 뭐냐면은요. 요거. 단지형 있었죠. 아까 이게. 예, 요 단지형을 말하는 거예요. 요거 단지형. 그럼 단지형이 되려면요. 이게 단지형 연립이나 이게 두 개 다 포함이 됩니다. 연립이든 뭐 다설이든 간에 똑같아요. 예. 그럼 요걸 갖다가 이제 건설한다는 거죠. 예, 50세대 이상을 진단 말이죠. 몇 세대 이상을? 50세대 이상을 진다는 겁니다. 그럼 요럴 때는 조건이 있어요. 조건. 어떤 조건이냐면요. 첫 번째 조건이 거기 보세요. 첫 번째 조건이 어떤 거냐면 세대별 전용 면적이 30 이상이다. 그러면 연립이든 다세대든지 첫 번째가 세대별 전용 면적이 나온단 말이죠. 전용 면적은 얼마 이상이다? 30제곱미터 이상이 돼야 된다는 거죠. 요거 하나 하고 두 번째 진입되는 도로 폭. 예, 물론 예외는 있지만 진입되는 도로 폭은 6m 이상이 돼야 된다. 이것이 만족이 두 개 다가 만족이 돼야 됩니다. 전용 면적이 만약에 30이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는, 예, 50세대 이상일 때 사업계 승인 받는 게 아니라 30세대만 넘어도 사업계 승인 받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예. 그리고 진입되는 폭이 6m가 여기 만족이 될 때 50세대 이상 될 때 사업계 승인 받는다는 거죠. 여기 안 되면은 30이죠. 30일 때 사업계 승인 받아야 됩니다. 예. 요거까지 갖추면은 너네 50세대 이상 될 때 사업계 승인 받도록 하겠다 이거죠. 2번 맞습니다. 3번. 국가나 주공일 때는 국토장관이 사업계 승인권자다. 그러니까 여기 다 이렇게 나온다니까 지금 지문이 국가나 주공일 때는 사업주체가 국토장관한테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예. 국가 주공. 맞습니다. 4번. 공공택지에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사업에 따라 조성된 용지를 개별 필지로 구분하지 않고 일단의 토지를 공급받아서 해당 토지에 건설한 단독주택은 30이 아니고 50이죠. 여기 있죠. 공공택지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럼 공공택지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몇 호 이상이다? 50호 이상입니다. 30이 아니고 50입니다. 예,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정비구역에서 (5번도) 문제가 있네, 이거. 문제 누가 냈어요, 지금. 재건축 사업을 위해서 건설하는 공동택을 3세 이상을. 자, 이거 하나 고치겠습니다. 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아니. 맞네. 맞습니다. 자, 제가 문제를 갖다 역으로 만들었는데, 그때 생각을 못 했네. 보세요. 이거를 요 D가, 잘 보세요. 요 D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일 때는 50이잖아요. 그럼 주거환경 개선이 아니고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이라는 말이 나온단 말이죠. 그럴 때는 여기 해당이 없어요. 무조건 30세대 이상이 되면은 사업계획 승인 받습니다. 이상이 될 때 사업계획 승인 받습니다. 그럼 오로지 무슨 사업일 때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고 무슨 방법으로? 스스로 자력 방법으로 할 때에 해당하는 정비구역에서는 50세대 이상이단 말이죠. 그러면 선생님 반대로 역으로 이야기하면은 재건축이나 재개발은 50에 대한 특혜가 없어요. 전부 다 30세대 이상이 될 때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됩니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재건축 다음에 50이 아니고 30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맞는 질문이죠. 아니, 제 말은 이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일 때는 잘 보세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고 정비구역에서
토지 등 소유자가 스스로 정비 사업을 시행한다. 애써서 주택을 개량하고 정비 보존하는 방법으로 스스로 하는 자력 방법을 한다. 이게 다 맞아야 되거든요. 이가 맞을 때 50이거든요. 요것도 해당되고 요것도 해당되고 다 맞을 때 해당될 때 50세대 이상인데, 그러면 이거 해당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라도 수용 방법이나 관리 처분 계획의 방법으로 한다. 환지 방법으로 한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이것도 무조건은 50이 아니고 30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두 개가 다 들어맞아야 되거든. 그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라도 자력 방법을 할 때만 50이고,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라도 수용 방법, 관리 처분 계획의 방법, 환지 방법을 할 때는 30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나머지는 말할 것도 없죠. 재건축이나 재개발 조합에 의해서 사업을 할 때는, 재건축 사업이나 재개발 사업은 30세대 이상 되더라도 사업계획 승인 받는다. 50 넘으면 사업계획 승인 받는 거 없어요. 혜택이 없다니까. 오로지 50세대 이상은 무슨 사업일 때만 주거환경이 되는 사업이고, 무슨 방법일 때? 스스로 할 때, 스스로. 자력 방법. 이거 두 개가 반드시 들어맞아야 된다. 그죠? 그리고 지문이 5번 지문이 맞는 지문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역으로 나와버렸죠. 자, 그래서 답은 4번이고, 아까 14번은 300 미만의 주택을 주상복합 건물을 짓고 해당 건물의 연면적에서 주택이 차지하는 연면 비율인 90% 미만입니다. 답은 1번이고. 자, 15번 볼게요. 매도 청구 나왔습니다. 그럼 매도 청구라는 걸 아까 했잖아요. 매도 청구 여기 나왔죠. 매도 청구. 두 번 나오죠? 이때 매도 청구인데, 이 매도 청구는요, 반드시 앞에 말이 이게 붙어야 돼. 지구 단위 계획의 결정이 필요한 사업으로 이 말이 들어가야 돼. 허허벌판에 짓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계획된 사업이다 이거죠. 계획 사업이기 때문에 내가 사용권을 80% 이상 확보하면 된다. 그럼 이 매도 청구라는 거는요, 첫 번째가 3개월 이상을 사전에 토지 소유자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협의. 그런데 이때 이제 우리가 시가, 그러니까 이제 뭐를 주겠다는 거죠? 시가를 주겠다. 시장 가격. 그런데 협의가 안 될 수가 있어요. 두 번째가 불협의 시. 협의가 안 되겠죠?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이제 협의가 안 되니까 공탁금을 겁니다. 공탁금을. 법원인데 법원에다가 공탁하죠. 근데 실제적으로는 법원이 시행하는 금융기관입니다. 법원에 공탁하는데 이때 공탁할 때는 감정평가 기간 2고 이상의 감정평가액입니다. 감정평가액으로서 공탁금을 걸죠. 그리고 이제 사업시행, 불도저 가져와야 되는 거죠. 사업시행을 할 수가 있다. 근데 이거 두 개는 팔아요, 안 팔아요인데 이거 두 개는요, 우리가 뭐 소재 불명일 때는 적용이 안 되잖아요. 소재 불명일 때. 소재 불명일 때는 협의를 뭐 사람이 있어 하지. 연락이 안 되는데. 그죠? 그러니까 이거 두 개는 소재 불명일 때는 안 되니까 특별한 절차를 거쳐야 된다. 이 특별한 절차가 뭐냐 했더니 2는 30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2차례 이상을 뭐하고 공고한다는 거죠. 그리고 30일이 경과되면은 뭐 한 것으로? 매도 청구를 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난 안 했는데 한 것으로, 매도 청구한 것으로 간주. 그러면 바로 이제 매도 청구가 이제 간주가 되니까 뭐 하고 공탁금을 걸고 바로 사업을 시행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특별 절차는 2는 30. 전국적으로 간장하는 일간신문 2곳에다가 2차례 이상의 공고를 하고 30일이 경과되면 뭐 한 것으로? 매도 청구를 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공탁금을 걸고 사업을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매도 청구 제도는요, 우리가 토지 수용 다음으로, 토지 수용은 공시지가 기준이잖아요. 토지 수용은요, 공시지가 기준으로서 강제 수용입니다. 공공사업을 할 때 강제로 수용하는 거고, 토지 수용은. 그런데 우리가 뭐는, 매도 청구는 그래도 시가 기준입니다. 매도 청구라는 거는 이제 팔아라 해서 사는 거잖아요. 요거는 시가 기준이에요. 시가. 시장 가격. 그래서 이제 시장 가격 기준이라는 거 시험 잘 나오죠. 매도 청구 나오면 뭐 쓴가? 시가.
요거 하나만 잘 기억해도 여러분들 오늘 공부 성공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공시가 하시면 또 안 돼요. 시가입니다. 예, 처음에는 시가고 만약에 이제 공탁금 걸 때는 감정평가액으로 두 곳 이상의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1번. 매도 청구 대상이 되는 토지 소유자와 매도 청구하기 전에 몇 개월 이상? 저기 나오죠? 예, 3개월 이상의 사전에 협의를 해야 된다. 3개월 이상 해야 됩니다. 예, 1번 맞고 2번. 매도 청구를 행사할 때 시가로 매도할 것 청구한다. 맞죠? 3번. 사업계획 승인받은 사업주체가 80% 사용권을 확보할 때 모든 소유자, 아닙니다. 모든 나왔다. 모든 밑줄. 두 번째 줄에 모든 나왔죠? 모든 앞에, 모든 앞에는 뭐가 붙습니까? 95%가 붙죠. 예, 그 앞에 숫자를 잘 보세요. 모두인데 앞에가 80%다. 안 되는 거지, 이거는. 95%만. 예. 답은 3번이고, 그 다음에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 매도 청구서 그 경우에는 10년 전부터 소유권을 취득에 보유한 자는 매도 청구 응할 의무가 없다. 그래, 이야기했잖아요. 사용권을 80% 확보하면은 나머지 매도 청구를 할 수가 있거든요. 다만 제외되는 게 뭐냐? 10년 전부터 지구단위 계획이 결정되고 난 다음에 10년 전부터 이 소유권을 취득하여 보유하여 왔다는 거죠. 이 사람은 예, 소위 말해서 기도권자입니다. 기도권자. 예, 이미 기도권자죠. 이 사람은 매도 청구 대상이 아니다는 거죠. 그럼 이 사람마저도 하려면은 몇 프로 확보하면 됩니까? 95%죠. 기도권자도 매도 청구를 할 수 있으려면은 95% 이상 확보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5번. 매도 청구하는 경우에 대상 소유자가 확인하기가 곤란하다. 즉, 소재 불명이죠. 특별한 공고 절차 밑줄 짝입니다. 특별한 공고 절차라는 것은 2개 이상의 전국을 관장하는 2개 이상 일간신문에다가 2차례 이상을 공고하고 30일이 경과됐을 때 매도 청구로 간주된다. 특별한 절차라는 것은 2는 30 적어 놓습니다. 거기다가. 특별한 절차에다가 얼마? 2는 30 적어 놓습니다. 2는 30 적어 놓으세요. 특별한 절차. 예. 그리고 바로 뭐다? 법원에 공탁하고 사업을 하죠. 16번 틀린 것은 1번. 주택 건사업이나 대주사업으로서 대지 면적이 10만 이상일 때는 시도지사 대도시장한테 사업조정이 받는다. 여기 있잖아요. 항상 나오잖아요. 이상일 때 시도지사 대도시장. 예, 정확하죠. 2번. 위탁관리부동산 투자회사가 공공주택 건설 사업을 할 때 장관한테 여기 있죠. 위탁관리부동산 투자회사는 공공주택을 건설할 때 어디로 가야 돼요? 장관한테 가야 된다. 그리고 3번. 지방공사는 소유권을 확보해야 할 의무가 없다. 여기 있죠. 소유권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확보를 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 국지주지라고 있어요. 어디 갔어? 여기 있죠. 예. 소유권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단 국지주지는 확보할 필요가 없다. 왜? 토지 수용과 사용 권한이 있죠. 예, 그래서 국민주택을 건설하거나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땅을 확보할 땅 한 평 없어도 우리가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예, 토지 안 되면 토지 수용을 해버리면 되잖아. 그 다음에 4번 지자체는 건설 기준은 조례로서 기준을 정한다. 그렇죠. 특성이나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조례로 기준을 정할 수가 있어요. 5번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주체가 공사 시작할 때는 사용검사권자한테 신고한다. 아니죠. 사업계획승인권자 신고하죠. 무슨 말이냐면은 준공검사를 사용검사권자 무슨 말이냐면은 자 보세요. 요 시점에서는 내가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했다는 거죠. 누가? 사업주체가. 그러면 요 시점이 뭐예요? 승인을 받는 여부가 뭐예요? 승인 여부 결정은 60일이 걸려요. 여기 60일. 60일 이내 승인 여부가 결정됩니다. 승인을 받은 날부터 몇 년 안에 착공하면 돼요. 착공 신고하는데요. 착공 신고. 5년입니다. 그러니까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5년 안에 착공을 안 하면 뭐가 돼요?
승인이 취소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5년 안에 해야 되고요. 그럼 완공에 이르기까지는 규제를 안 하죠. 그럼 완공이 됐을 때 사용검사를 받잖아요. 사용검사. 중고검사. 신청해야 되겠죠. 신청. 이거 쉬웁니다. 사용검사 신청이라 그래요. 신청. 그럼 요거는 이제 며칠이죠? 사용검사권자가 15일 안에 사용검사를 합니다. 그럼 사용검사권자가 하겠죠. 그 사용검사권자는 원칙적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합니다. 아무런 말이 없으면요. 준공검사를 말하죠. 준공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하는 것이고요.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예외적으로 국토장관이죠. 그럼 국토장관이 하는 거는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사업 주체가 국가이거나 주공일 때. 그럼 국가나 주공 같은 경우는 장관한테 직접 가야 됩니다. 사용검사를 받으려면은. 그 다음에 사업계획 승인을 누구한테 받았을 때? 국토장관한테 받았을 때. 아버지한테 받았는데 아들한테 가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사업계획 승인을 국토장관한테 받은 경우. 이럴 때는 장관한테 가야 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이 사업 주체가 감리자를 갖다가 여기 감리자가 있습니다. 사업 주체와 감리자는 감리 계약을 맺습니다. 감리 계약을 맺어서 돈을 감리비를 지급해 줘야 돼요. 건설회사가. 그럼 이 감리자는 누가 지정을 하냐? 감리자 지정 권한이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있는 거죠.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감리자 지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사업계획 승인 사용검사는 준공검사잖아요. 감독과 관리를 하는 사람이죠. 감독과 관리를 하는 사람이 이 감리자잖아요. 그죠? 감독과 관리한 사람. 그럼 예를 들어서 이 감리자가 될 수 없는 사람, 감리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 누구예요? 감리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 제비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국지, 주지, 요때 이제 아까 하나 더 나왔어. 그러니까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가 감리자가 될 수가 없죠.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그래서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경우는 감리자를 지정을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는 건축법 적용을 받는다 그랬죠. 그럼 건축법을 적용을 받는데 뭐 한다고 또 주택법 적용 받느냐 이거죠. 그래서 감리자를 지정을 하지 않는 사람이 두 군데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국지주지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하고 도시형 생활주택은 감리자를 지정하지 않는다. 요거하고 그러면 이제 300세대 미만과 300세대 이상으로 나누죠. 300세대 미만은 건축사 사무소 개설 신고한 사람, 300세대 이상은 건축사무소 개설 신고한 사람하고 건설 엔지니어링 사업자, 건설 엔지니어링 사업자를 감리자로 지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감리자 지정은 감리자 대상은 300세대 미만은 건축사 사무소 개설 신고한 사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격증만 장롱 면허만 갖고 있으면 안 되고 실질적으로 업을 해야 되잖아요. 개설 신고를 한 자만 자격이 있는 거잖아요. 300세대 이상은 요 사람도 되고 요 사람은 안 되고
건설 엔지니어링 사업자. 그러면 건설 엔지니어링 사업자는 다 되는 거죠. 예. 건설 엔지니어링 사업자는 300세대 미만의 건축사 사무소 개설 신고한 사람도 되고 건설 엔지니어링 사업자도 되고 이상은 이 사람은 안 되고 여기 된다는 거죠. 둘 다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옛날에 이 건설 엔지니어링 사업자가 누구냐면 종합감리 전문회사나 건축감리 전문회사를 명칭이 바뀐 거잖아요. 예, 종합감리 전문회사나 건축감리 전문회사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건설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명칭이 바뀐 거거든, 이게. 예. 여기까지 감리자까지 되겠습니까? 감리자까지.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하지, 사용검사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왜? 감독과 관리는 시공을 감독하는 거지, 완공을 감독하는 게 아니잖아요. 시공 과정에서 자재라든지 빼먹는 사람이 있겠죠. 그죠? 그 사업계획 승인을 내준 사람이 감독을 해야 되겠죠. 지정하면서, 야, 너 지금 내가 지정했는데 왜 그 자꾸 자재 같은 거 빼먹어? 이거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게 순살 아파트가 있다. 순살 아파트. 철근을 갖다가 다 빼먹어가지고 팔아먹고, 그죠? 예. 그래가지고 막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예. 철근 다 빼먹고 빼돌리고, 하긴 옛날에는 군 부대에서도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군 부대에서도 막 배터리 같은 거, 민간 내려가서 배터리 같은 거 빼먹고 막 하잖아요. 아주 옛날에는. 그게 6.25 이후에는 막 그런 일이 있었겠죠. 근데 지금은 다 이제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다 나라가 돼 있고, 그죠? 예, 이제 이게 완전히 정착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세요. 준공검사를 받는 거는 사용검사예요.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감리자 지정이 있습니다. 근데 사용검사는 다 하고 난 다음에, 예, 준공검사를 하는 그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감리자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포인트입니다. 자, 그럼 문제 보겠습니다. 그럼 15번에 있잖아요. 15번에 아까 뭐라고 했어요? 예, 답은 아까 3번이라고 그랬고, 16번은요, 예, 1번, 2번 다 맞는 지문이고, 3번은 맞는 지문, 4번 조례로 정하고, 5번은 사업계획 승인권자한테 신고한다. 예. 왜? 자기가 사업주체가 사업계획 승인을 내줬죠. 그럼 착공신고도 누구한테 해야 돼? 착공신고도 사업계획 승인권자한테 하는 거지. 맞습니까? 예. 자, 17번요. 그래서 답은 5번이고, 17번에 옳은 것은 1번.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사업계획 승인 신청 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30일이 아니고 60일 좋습니다. 60일. 그 다음에 2번, 세 번째 줄. 위치 변경이 없는 경우는 변경 승인을 받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대로 하는 거거든. 경미한 변경이죠. 이때는 변경 승인을 안 받습니다. 예, 받지 않는다. 2번 틀리고 3번. 기금을 지원을 받았는데 사업 주체를 변경을 하기 위해서 변경 승인을 신청한다. 그럼 기금 받았으니까 기금 수탁자한테 물어봐야 되겠죠. 예, 그래서 사업 주체 변경이 되느냐 안 되느냐 동의서 첨부를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3번이 맞고 4번 사업계획 승인 받으면은 2년이 아니고 5년 안에 착공을 해야 됩니다. 5년 여기 나오죠. 5년. 예, 5년 안에 착공. 근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요. 단 부득이한 사유. (1년) 연장이 됩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뭡니까? 천재지변이 일어났다든지 무슨 그 지역에 문화유산이 발견됐다든지 또는 천재지변이 일어났다든지 또 소송 중일 때 소유권에 대한 분쟁 소송 중일 때 이럴 때는 연장할 수가 있어요. 그 사유가 18번에 나와 있어. 그렇죠? 근데 아까 17번에 아직 안 끝났습니다. 17번에 4번은 5년 안에 공사를 착수해야 되니까 4번 틀리고 5번은요.
사업계획 승인 내줄 때 기부 체납을 요구할 수 있죠. 예. 주택 건설이나 대지소형 사업하고 관련이 있을 때는 기부 체납을 요구할 수가 있고 관련이 없는 경우는 요구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이냐면은 만약에 여기 도로가 이렇게 있어요. 주택의 단지가 있습니다. 단지와 단지를 연결하는 도로, 진입도로죠. 요걸 갖다가 차선이 2차선만 해도 되는데 조금 단지가 규모가 크기 때문에 한 4차선으로 해줄래? 이렇게. 원래 2차선만 하면 돼. 근데 단지 진입되는 도로를 한 4차선으로 좀 넓혀가지고 해줄 수 있겠니? 예, 물어본 거예요. 그럼 이 나머지 2차선은 뭐가 되는 거죠? 나머지 2차선은. 예? 이걸 갖다가 기부 체납이 되는 거죠. 기부 체납이라는 거는 공짜로 준다는 거예요. 예, 공짜로 준다. 내가 도로 만들어 줄게, 그냥. 예. 그래, 2차선만 해도 충분히 되는데 4차선을 만들어 주도 요구했습니다. 그럼 요구했을 때는 그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만 하고, 근데 관련이 없어. 관련이 없을 때는 안 해도 된단 말입니다. 여기는 뭐라고 됐습니까? 관련이 있다 그랬잖아요. 관련이 있을 때는 요구할 수가 있죠. 예? 예, 근데 관련이 없는 경우다 말이에요. 전혀 관계가 없다. 그러면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요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에요. 3번. 자, 18번이죠. 정당한 사유, 즉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1년이 연장이 되는데 그 6년까지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예. 사유가 뭐냐? 1번에 매장유산의 발굴 허가. 매장유산의 발굴 허가. 문화재입니다. 문화재. 2번은요. 소유권 분쟁 소송일 때. 3번은 부과된 사항을 이행함에 따라서 공사 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야, 내가 사업계획 승인 내줄게. 조건이 있다. 뭐냐? 2차선을 3차선으로 만들어 달라. 저게 좋습니다. 그 조건 이행할게요. 예. 이럴 때는 그 조건을 이행함에 따라서 착수가 지연되는 경우는 연장할 수가 있고요. 4번에 민영택지가 아니고 공공택지입니다. 공공택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기반시설을 설치를 할 때 그 지연으로 공사 착수가 지연되는 경우죠. 예, 민영이 아니고 공공택지. 답은 4번입니다. 요거 조심해야 돼요. 공공택지 개발과 조성을 위한 계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도로라든지 상하수도 설치를 하기 위해서 지연될 때 공사 착수가 지연되면은 이때는 1년까지 연장이 됩니다. 5번 천지지변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막 어떤 경우냐면은 어느 해는 한 2달간 계속해서 비가 온 적이 있어요. 비가 2달 동안 주구장창 맨날 비가 와. 예, 2달 동안 그런 적도 있었어요. 우리가. 예. 2달 동안 연속해서 계속. 그러면 이게 아파트 짓는 사람들도 손듭니다. 비가 계속해서 오잖아요. 아파트 못 짓습니다. 네. 콘크리트가 양생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비가 오는데 어떻게 양생이 돼? 예,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으면은 붕괴되죠.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안 된다. 정당한 사유로서 연장받을 수가 있습니다. 몇 년? 1년입니다. 1년까지만. 자, 19번 갈게요. 예,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서 19번에는요, 주택 분양 보정이 됐다네? 그럼 사업계획 승인 취소해서 제외되는 걸 물어봤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만약에 이런 경우 있죠. 5년 안에 착공을 해야 되는데 착공을 못했어. 5년 안에. 정당한 사유 없어. 그럼 5년 착공 신고를 못했을 때는 사업계획 승인이 취소되거든요. 사업계획 승인 받은 거. 왜 착공을 안 했어? 전번에 승인해 준 거 있지? 저희들이 취소하겠습니다. 취소 가능하거든요. 그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없어. 그런데 이제 어떤 경우냐면은 분할 시행이라는 게 있어요. 분할 시행. 분할. 요거는 적어도 뭐죠? 600세대 이상일 때만 해당됩니다. 그래야만 이제 공구별로 이렇게 300씩 사이좋게 300씩 쪼개가지고 이제 공구 간의 경계는 6m 이상 띄워야 되죠. 그래서 이제 요거 착공하고 준공검사 따로 받고 착공하고 사용검사 따로 받고 이렇게 착공과 사용검사를 별도로 진행할 수 있는 게 분할 시행이거든요. 그럼 요거는 5년 안에 해야 되고 5년 안에 요거 나머지는 착공 신고 한 날로부터 2년 안에 하면 되죠.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앞에 최초로 하는 공사구간도 5년 안에 착공을 해야 됩니다. 똑같아요. 예, 그래서 아무런 말이 없을 때는 사업계획 승인받고 5년 안에 착공을 해야 되고 분할할 때는 최초 공고는 5년 안에 해야 되고 나머지는 최초 공고 착공 신고를 한 날부터 2년 안에 하죠. 예. 요건데 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자 보세요. 디귿 보세요. 디귿. 경매나 공매 등으로 대지 소유권이 상실됐다. 자, 디귿이 뭐라고 됐습니까? 경공매로 소유권이 상실됐다는 거죠. 내 소유권이 없어졌어. 이제 넘어갔어. 다른 사람한테. 넘어갔죠? 그런데 이거는 내가 뭐가 됐다는 거야? 분양 보정이 됐다네. 분양 보정. 경매가 되더라도 내가 보정을 해주겠다. 누가? 회사가 해주겠다는 겁니다. 예? 그 다음 리얼분 보세요. 사업 주체가 이미 부도나 파산됐어. 부도나 파산돼가지고 사람이 이제 소유권이 없어졌어요. 응? 부도나 파산돼가지고 더 이상 못하겠다는 거죠. 근데 마침 뭐가 됐다, 이것도? 분양 보정이 됐잖아요. 그럼 분양 보정이 됐다는 건 누가 하는 겁니까? 보정회사가 하지 내가 하는 거 아니잖아요. 보정회사가 있죠. 이럴 때는 뭐가 사업계획 승인이 취소되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취소되면은 나중에 그 분양 받은 사람도 어떻게 할 거야? 들어놓고 막 배짜리가 막 들어놓고 하면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분양회사가 분양 보정이 된 거는 경공매가 되었건 부도나 파손이 돼가지고 소유권이 상실됐건 분양 보정이 됐을 때는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취소해버리면 난리 나죠. 분양받은 사람은 보호가 안 되니까. 답은 디귿 리얼이 바로 2번이 됩니다. 20번 장수명 주택인데 틀린 것은입니다. 1번에 보면요. 내구성과 가변성과 수리 용이성. 내가 수리가 용이하다. 우수하죠? 맞고 2번에 공급 활성화를 위해서 인증 제도를 장관이 시행할 수가 있어요. 예. 등급은 최우수, 우수, 양호, 일반 네 가지 등급이 있다. 그 1000세대가 넘으면은 일반 이상의 등급 인정받죠. 제일 낮은 게 일반이니까. 5번 양호 등급 이상을 받으면은 건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양호 가지고는 안 됩니다. 우수 등급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5번에 보면요. 우리가 제일 낮은 게 뭐야? 일반이고 그 다음에 양호고 우수 등급이 있고 여기는 최우수 등급이 있잖아요. 등급이 4개잖아요. 맞습니까? 등급이 4개거든. 그러면 양호나 일반 등급 가지고는 이건 혜택이 없다는 거죠. 혜택을 안 주고 우수나 최우수 등급 받았다. 이런 정도는 돼야만이 혜택을 준단 말이죠. 혜택을. 무슨 혜택이냐? 완화해 주겠다 이겁니다. 완화. 그 완화되는 게 어떤 거냐면 건용 높이 제한입니다. 건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을 완화해 준다는 거죠. 완화. 적어도 무슨 등급 이상일 때? 우수 이상이다. 우수라는 거는 뭐가, 그 위에 뭐가 있습니까? 최우수가 있죠. 그죠? 예, 우수상이 있고 최우수상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우수 등급 이상일 때만 완화되지 양호 가지고는 완화되지 않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뭐예요? 이 이야기를 딱 보니까 뭐가 떠올립니까? 공부를 양호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합격이 안 돼요. 우수한 성적으로 적어도 우수나 최우수 정도 됐을 때 두각이 나타나는 거지. 양호해가지고는 어디 가도 혜택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모의고사를 친다. 그럼 대개 80점 나왔어. 상 안 줘요. 그죠? 1등이나 2등 정도 돼야만이 상을 주잖아.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처럼 여기도 우수 등급 이상이라는 것은 우수, 최우수를 말합니다. 답은 5번이고요. 21번. 공동주택의 성능 등급 표시를 입주자 모집 공고에다가 반드시 표시를 해야 돼요. 예, 몇 세대 이상 되면은? 아니, 21번에는요, 몇 세대 이상이 되면은 공동주택 성능 등급 표시를 입주자 모집 공고에다가 표시를 됩니까? 거기 적어 놓습니다. 500세대 이상일 때, 500세대 이상일 때, 그죠? 예, 500세대 이상일 때입니다.
그러면 등급에 대한 종류가 5가지가 있어요. 예, 그래서 예, 소구, 환생, 화재 소방 관련입니다. 그래서 이 등급이 5가지 등급이 있어요. 소음 관련 등급, 구조적인 어떤 부분, 구조 관련, 환경 관련 등급, 생활환경 관련 등급, 화재 소방 관련 등급이거든요. 이렇게 5가지 등급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첫 글자를 따서 소구, 환생, 소구, 환생, 화재 이렇게 5가지 등급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보세요. 3번에 건축 내부 마감 재료, 외부 마감 재료, 자재, 설비 등의 자재 관련 등급은 없어요. 그죠? 답은 3번인데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무슨 자재 관련 등급이라든지 또는 무슨 뭐 사회 관련 등급이라든지 이런 말이 나오면 무조건 틀린 거예요. 예. 5가지 등급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험에 나올 확률이 높아요. 왜? 오지선다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하나 빼가지고 살짝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자재 관련 등급 이런 거, 그죠? 예, 그래서 이 5가지 등급을 반드시, 예, 공동적 성능 등급 표시해서 5가지 등급을 암기를 해야 됩니다. 뭐 환생? 소구, 환생, 화재. 22번입니다. 바닥 충격음 성능 등급 인정인데 옳은 것은 이 바닥 충격음 성능 등급 인정은 누가? 장관이 합니다. 장관이 고시합니다. 그래서 1번은 예, 바닥 충격 차단 성능 등급을 인정받으려면은 누가 정한다? 시도의사가 아니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죠. 항상 인정제도 나오잖아요. 인정제도는 장관이 하는 겁니다. 장관이 고시하죠. 인정은. 예? 인정제도는 그 부서에서 가장 예, 뭡니까? 높은 사람인 장관이 고시합니다. 시도사 가는 경우는 없어요. 예. 1번은 무조건 장관이니까 국토장관이고 2번 유효기간은 5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무슨 인증에 유효기간이라는 말이 나오죠. 유효기간 나오면 무조건 5년 하시면 무조건 맞아요. 5년. 그리고 유효기간 연장하고 싶으면은 연장할 때마다 3년을 초과 못하죠. 3년. 그러니까 연장 나오면은 뭐죠? 연장 3년 하면 돼요. 3년 초과 못하니까 3년까지면 되는 거지. 1년이 아니고 3년이죠? 4번. 신청한 사람은 누구한테 개정과 재정을, 인증 기준을 신청을, 재정과 개정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한테 해야 돼요? 장관한테 해야 되겠죠. 요 인증 기준을 좀 바꿔달라. 그럼 장관이 했으니까 장관한테 해야 되겠죠. 시도사가 아니고 장관입니다. 여전히. 5번. 차단 구조의 성능 등급 인증에 드는 수수료 있죠. 수수료 들어가는 비용은 업무와 시험에 사용되는 비용으로 하되 인증 업무와 시험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비용을 뭐 할 수 있다? 추가할 수 있다는 거죠. 시험 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사람이 동원되고 장소가 필요하죠? 그럼 그 추가 비용도 거기다 포함시킨다 이 말이죠. 답은 5번입니다. 그 다음 23번. 제품, 성능 등급에 인정받은 요번에는 제품입니다. 제품. 아까는 뭐였어요? 인정 자체의 제도를 말하고 두 번째는요. 제품입니다. 제품. 예, 제품의 인정 취소도 할 수가 있죠. 1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받았다. 용서 안 되죠. 다르게 판매한다. 다르게. 3번. 기준을 준수 안 했다. 4번에 시험 결과를 제출 안 했다. 그러니까 다 뭐 맞는 것 같죠. 1번은 부정한 방법으로 했고 다르게 했고 준수 안 했고 결과를 제출 안 했어. 그런데 5번은요. 정당한 사유 없이 생산을 안 했다. 자, 만약에 내가 등급 인정 그 제품을 내가 비용이 예산이 없어서 생산을 못 할 수도 있죠. 그러면 생산을 못 했다고 해서 인정받은 제품을 취소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지문을요,
기출 문제거든요. 기출 문제인데 요거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자기 생각을 해서 만드는 문제를 만들어낸 거예요. 이거는 지문을 만드는 게 어디에 있는 게 아니라 이걸 갖다가 이제 창조적인 지문이라 그래요. 창조적인 지문. 그죠? 창조 지문이라 그래요. 예. 지가 만드는 거예요. 지가. 누가? 출제위원이 만든 겁니다. 이거는 지문을. 예. 대단한 사람이죠. 아니, 이게 만들어서 하기가 어렵거든요. 아니, 다른 것을 빼와가지고 이제 집어넣는 거는 할 수가 있는데, 자기 스스로가 지문을 창조해서 만드는 거는 상당히 힘들잖아요. 예. 이 사람이 지문을 지가 만들어가지고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대단한 사람이다, 저는. 그래서 그 인정. 그래서 저도, 예, 이 문제를 하나 다 집어넣은 겁니다. 기출 문제인데, 한 번은 문제를 집어넣은 겁니다. 5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24번부터는 건설 기준이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이제 맥락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24번, 25번부터는 다 기준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예, 쭉 나오는데, 여러분들, 24번부터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항상 드리는 말씀은요, 복습보다, 예습은 할 필요가 없어요. 예습은. 모든 지금부터 과정은요, 예습은 하지 마요. 예습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무조건 하고 복습해야 됩니다. 예습을 하시는 순간에 뭔가 차질을 빚는다고. 내가 공부의 계획이 복습인데 어떻게 하느냐? 이제부터는요, 내가 부족한 과목을 찾아서 매일매일 그 부족함을 메꿔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1차 과목의 3회독을 언제 다 끝내야 된다고. 다음 달까지 끝내야 돼요. 3회독 이상이다. 3회독 이상. 모든 과목의 3회독 이상을 다음 달에 다 끝내야 된다고. 그게 안 되는 사람은 빨리 준비를 해야 돼요. 지금부터. 예, 부족한 과목 3회독을 해놔야 됩니다. 다음 달까지 안 하면 힘들어. 다음 달이 무슨 달이에요? 4월 달이잖아요. 4월 달까지 3회독이 안 됐다. 어떻게 하라고 지금. 4월부터 5월부터는 굉장히 급하게 돌아가는데 3회독을 다 끝내야 됩니다. 모든 과목의 3회독을 다음 달까지 끝내세요. 예, 되겠습니까?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저는. 예, 감사합니다. 예.